안녕하세요. 덕다의 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덕후의 다락방 소니입니다. 방금 저희 뭐 하나 보고 왔죠? 디즈니 어, 신작. 네. 되게 디즈니 재밌었는데. 신작하니까 저번에 저희 편의점 음식점 할 때 킨더 초콜릿 사 먹으셨잖아요. 그거 혼자 먹으시지 하나 않았나요? 줬잖아. 기억 안 나요? 4개 들어있었는데 3개 먹고 내가 하나 줬어. 그런데 그 거기 스티커 질문. 그 스티커 궁금해 하시던 분이 아, 계셔가지고. 댓글, 저희 유일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스티커 원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미키마우스 스티커가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나 음, 킨더 조이? 장난감 음, 들어있는 계란 음. 모양? 그거는 잘 안 사 먹긴 하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꼭 생각을 하는데, 킨더 초콜릿에 방송을 다시 보니까 그걸 지적을 하대? 이 스티커 들어있어요 하고? 네, 그거 너무 신경을 안 썼어. 킨더 초콜릿에 뭐 그런 거 부수기제 들어있는 거를 전혀 그냥 몰랐어. 방송하면서 신경 써줬잖아, 얘가. 그 스티커 어, 들어있대. 그래, 안 먹던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여. 먹던 사람이라서 여기에 스티커가 들어있나 싶어서 까보고 여기 툭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버리려고 음. 하다가. 아무튼 미키마우스 귀여운 거 나왔어요. 이거 이야기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음. 그럼 이제 디즈니 이야기 해볼까요? 디즈니 영화니까. 뭐 하나 이야기에 앞서서 디즈니 언제 처음 봤어요? 다 우리 어, 세대는 다 똑같나? 일요일 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네. 그 노래와 함께 극장판 어쩌다 보니까 나오면 다 챙겨보는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챙겨보게 될 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챙겨보게 된 계기. 음, 음, 그러니까 기적의 8시 기상을 일으킨 그 작품 말고 음. 저는 진짜 어린이 좀 만화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전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이야기는 오늘 안 할 거긴 한데요. 일단 꿈과 희망의 나라니까 디즈니랜드를 아직 안 가보고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지역에 디즈니랜드가 있으면 꼭 가보셨으면 해요. 정말 괜찮은 곳이라서 저는 거기 가본 다음부터 디즈니를 꼭 챙겨보게 됐고, 디즈니랜드도 원래 디즈니를 좋아하고 좀 호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그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 한 명이 라푼젤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푼젤을 그 방영 당시에 금발 취향이네. 그런 모해 요소로 이끌어가는 거야. 아니.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딱 봤거든. 극장에서 내리는 끝자락에 딱 봤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게 정말 전통적인 그 성고정관념을 가진 디즈니에서 동화를 기반으로 만든 이야기가 맞는가 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거기서 너무 멍하니 있었어 한동안. 뭐 청님은 그런 거 있어요? 뭐 디즈니 이렇게까지 극장판을 보게 된 이유? 저는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겨울왕국? 겨울왕국? 겨울왕국 재밌게 봐가지고. 겨울왕국 말하자마자 그 레디꼬가 머리에서 또 계속 잊혀지지가 않아. 겨울왕국 재밌게 봤고요.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극장에서. 4번 봤나? 뭐 어떻게? 나 2번 본 것 같은데. 2D로 한 번, 더빙으로 한 번, 더빙으로 한 번. 3D로 한 번, 그리고 4D로 한 번. 와우. 저는 좀 언어 조금 신경 써가지고 더빙이랑 자막 그렇게 한 번씩만 본 것 같거든. 3D랑 4D 어땠어? 3D 너랑 같이 본 것 같은데? 3D를 나랑 같이 봤어? 3D 괜찮았고요. 근데 겨울왕국 자체가 동화 한 편 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즐거웠어요. 원래는 눈의 여왕 이야기라서 좀 엘사가 악당 포지션이었지. 근데 좀 잘 바꾼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여러 번 봐도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부분만 딱딱 말해줘가지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봐도 그렇게 지루했던 것 같지 않아요? 4D는 막 뭐 에어컨 바람 쐬어주나? 그거보다 스벤이 자기 썰매를 타고 닦는 부분 침을 뱉어가지고 설마 물 나와?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고. 너무 기분 나쁘게. 그거 말고는 인상 깊는 거 없어. 스벤 하니까 오늘 스벤이 아니고 아니 이름 걔 스벤이 아니잖아. 남자 캐릭터. 스벤은 남자 캐릭터 말고 아니 남자 캐릭터 이름이 스벤이 아니잖아. 울라프 마음에는 걔는 스벤이야. 그 사슴 스벤 모아나에서 오늘 변신할 때 나와. 변신할 때 변신 실수할 때 이렇게 잠깐 카메오로 나와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디즈니 겨울왕국으로 챙겨보기 시작했고요. 겨울왕국 보고 다음에 뭘 봤더라? 빅히어로를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난 그건 좀 디즈니 작품 안 같아가지고 좀 마블 같았어. 근데 어차피 같은 계열사잖아. 먹어버렸으니까. 특히 이거 디즈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더빙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달라지게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원래 신경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더빙하면 원래 잘 안 보게 되는데 디즈니 더빙 너무 좋더라고. 원래 레디코 더빙 버전을 듣고 싶어서 겨울왕국 더빙을 봤는데 더빙 자체 내용도 좋고 그 비키오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로 단점이 있는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비키오로는 더빙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좀 외색 짙은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키오로? 근데 자체 일본인이라서. 그 원래 다 로컬라이징도 다 했잖아. 테리구나. 테리야? 테디? 원래 타다시 막 이런 이름이었던데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 그건 좀 진짜 일본 영웅물 느낌이 났어. 근데 이렇게 겨울왕국이랑 비키오로를 말했는데 창님이 진짜 좋아하는 작품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진짜 이번 부인양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면은 정말 막 질릴 때까지 말을 해요. 그거 말해줘 진짜. 그거는 챙겨본 이후부터 보게 된 작품이니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 좋아하는 걸 따로 말하는 거야? 그거 아껴두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속에. 왜? 지금 얘기를 웃기네. 나는 좋아하는 거 말했잖아. 라푼젤은 난 되게 좋아해. 라푼젤을 되게 좋아한다고? 라푼젤이 챙겨보게 된 계기이자, 그러니까 되게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란 거야. 그러니까 디즈니 공주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놀리는 의미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성들을 지켜주는 의미의 공주님이잖아. 전통적인 디즈니 2D 애니메이션은. 근데 나는 그게 변한 기점이 라푼젤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라푼젤의 좀 주도적인 행동이나 아니면은 그 공주님이 활극을 펼치는 게 포카혼타스랑 뮬란이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 저는 아까 말한 포카혼타스랑 뮬란은 광고는 많이 봤는데 솔직히 그때는 디즈니 영화 챙겨본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손님이 그 라푼젤 이야기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으로 대여를 해서 봤는데 보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중간까지 보다가 말아가지고. 중간까지? 네. 그래가지고 초반도 되게 괜찮지 않아? 초반에도 좀 이렇게 갇혀 사는데 애가 이렇게 오늘 모아나처럼 애가 모험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 근데 좀 아무래도 좀 시대 그 개봉 시기에 좀 지나서 보고 디즈니 작품들 보고 나니까 좀 신선한 맛이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뭐 주토피아나 그런 걸 겨울왕국을 보고 난 뒤에는 그 신선함을 받기가 좀 힘들긴 아까도 하지. 그거 뭐지? 비키오로까진 말했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입소문이 나면 불만하겠다 이런 느낌 났거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도 그 극장판이라면. 근데 제가 어느 날 비행기에서 주먹왕 랄프를 봤는데 꼬마 너무 귀여운데. 주먹왕 랄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흥행이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되게 의외인데? 주먹왕 랄프를 봤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개봉하면 가서 챙겨볼 만하겠다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주먹왕 랄프는 나는 정말 그 디즈니의 가족이라는 부분을 너무 크게 받았어. 그 상황에서 챙겨본 게 주토피아 너무 좋았어요. 주토피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주토피아로 흘러가요. 근데 주토피아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이게 그 라푼젤의 성적 고정관념에서 이제 대놓고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신선했어. 디즈니에서. 그리고 그 라푼젤에서는 조금 못 알아먹었는데 주토피아랑 겨울왕국에서 확실히 알아먹은 게 자기네들을 까기 시작하잖아. 맞아. 자기네 작품들. 그러니까 겨울왕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처음 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지. 맞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토피아에서는 서장이 그 말을 하잖아. 노래 부른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노래 부른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Let it go. 나가라. Let it go. 그래 오늘 모아나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어. 너 노래하면 나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런 조금 자기 까기가 너무 이렇게 자조적인 그런 개그 코드가 자신들의 지난 과거 행보를 약간 좀 반성하는 느낌도 나서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작품들 이야기했는데 좋아하는 캐릭터 한번 이야기할까요? 모아나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나? 그러면 이거 모아나에는 없다는 건데?
아 근데 모아나는 이제 봤으니까 나는 그 모아나는 별개로 치고. 모아나는 별개로 치고 모아나는 일단 논외로 치고 논외로 치고. 아무리 없다고 해도 논외로 치자. 모아나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도 또 말하면 되지.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는 저는 위니 더 푸랑 윈너프. 푸랑 도날드. 왜냐면은 조금 애들이 그 학급에서라면 소외됐을 성격이야. 근데 걔네들을 너무 귀엽고 친근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해놨어. 그리고 도날드는 그 디즈니 인형탈 있잖아. 디즈니랜드에 있는 인형탈 있잖아. 거기 엉덩이가 되게 유명해. 도나모찌라고 도날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뒷부분이 이렇게 찹쌀떡 같다고. 너무 무서운 생각 아니야?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 아니, 되게 귀여워. 알았어. 되게 귀여워. 나 햄스터 엉덩이 집 사고 그런 사람이지만 무서워. 좀 그런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되게 귀여워요. 검색창에 도나모찌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는 주토피아를 제일 좋아하고 주토피아 나오는 닉을 제일 좋아해요. 닉 와일드? 닉 와일드. 그냥 그래 귀엽기도 좀 하고. 어른 캐릭터잖아. 근데 너무 트라우마 있는 것도 좋아하고 너무 트라우마 그런 거 해결하는 데서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공감을 갖다고? 그리고 여우 캐릭터 자체를 좋아해요. 개과. 개과를 좋아해? 개를 좋아해서? 부인은 고양인데? 이건 넘어가죠. 개냥이잖아. 제가 알아서 살랑살랑거리니까. 좀 살갑고 기 크고 그런 동물을 좀 좋아하는구나. 좀 트라우마 있고. 닉 와일드는 좋고 난 주토피아 안에서라면은 클로우죠? 클로우죠? 표범. 난 걔 좋아해. 주토피아 안에서. 도넛 먹고. 걔 목에 도넛 끼는 부분 너무 좋아해. 너무 빨라. 못 따라가잖아. 수달 너무 빨라. 그 유일하게 표범 같은 요소. 그런 점 되게 좋아하고. 난 일단 디즈니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디즈니를 좋아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좀 나는 조금 그 미디어나 그런 게 특히 애들이 보는 거라면 아이들의 교육이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행보가 나의 요즘 생각이랑 좀 많이 일치해. 그래서 나는 디즈니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모아나를 볼 때도 난 그것 때문에 봤어. 근데 또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잖아. 디즈니는. 틀리다기보다 다르다고 해야지. 다양하게 해석되기는 방향이기도 하고. 디즈니 프린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공주들. 그래서 디즈니 프린세스 하면 또 라푼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왜 디즈니 하면 프린세스야? 디즈니 프린세스가 되게 큰 마케팅이야. 마케팅 중에 하나야. 난 디즈니 하면 수인이라고 생각해. 닉이 있잖아. 수인? 미키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미키 미니도 구피, 그렇고 시작도 그렇고 도날드 덕. 근데 디즈니 프린세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나는 모아나에서 모아나의 그 겨울왕국 때는 조금만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모아나에 와서 얘네가 디즈니 프린세스라는 마케팅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 모아나 어차피 공주님이잖아. 공주님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러잖아. 스스로 공주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직업이 다른 공주님이야. 너무 초반에 마우이 같은 마인드다. 공주님. 마우이처럼 개심을 하라고. 어디 대단한 거 나오지도 않는데 족장이 될 거라고 하잖아. 낚싯바늘을 이렇게 그냥 아주 부러뜨려줘야 돼. 모아나 이야기 안 했는데 이렇게 모아나 이야기로. 아무튼 프린세스 이야기로. 디즈니 프린세스는 일단 백설공주, 신데렐라, 또 뮬란도 디즈니 프린세스 인기 없다고 빼버렸잖아. 빼버렸어? 일단 걔는 프린세스라기보다 좀 귀족의 영예. 인기가 다예요 다. 엘사도 인기 있다고 공주님으로 쳐주지. 여왕 주제. 퀸이잖아. 그 초반에는 공주님이야. 그 즉위식을 하잖아. 즉위식 전까지는 프린세스야. 결과로 봐야지. 파란 옷 입은 부부는 퀸이니까 파란 옷 코스프레를 했으면은 퀸으로 쳐줘야 하고 그 전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으면 파란색 옷 공주님 입고 해줘야 돼. 파란색 옷 입고 있어? 그럼 퀸인데 잘못된 거지. 나는 공주님 포지션은 안나라고 계속 생각을 해서. 근데 안나가 주인공이잖아. 안나가 주인공이지. 마음속 주인공. 이건 의견이 다를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긴 한데 안나가 주인공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디즈니 프린세스가 이제까지는 조금 그 좀 가사일을 잘하고 상냥하고 남에게 상냥해. 그러니까 비더 굿걸. 비더 굿걸. 그러니까 그 겨울왕국 엘사의 노래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 계속 나오더라고. 비더 굿걸. 비더 굿걸의
이미지가 디즈니 프린세스야. 음. 근데 겨울왕국이랑 라푼젤에서 그거를 이렇게 바꾼 거지. 뮬란도 그런 이미지야? 뮬란은 효녀야. 음.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야. 남장을 하고. 그래서 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남장을 하고 그렇게 효를 위해 전쟁에 나갔다. 그 부분을 높이 사는 거라서 나는 뮬란은 조금 애매하다고 봐. 근데 일단 그 남자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 라푼젤은 극 초반부터 끝까지 일단 자기의 희망을 어필해. 엄마한테 갇히면서도. 엄마한테 갇히면서도 자기의 희망을 어필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라푼젤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야. 엄마 너무 게다가 너무 나쁘게 나오잖아. 그 친엄마가 아니긴 하니까. 친엄마가 아니니까. 하긴. 일단 그래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비더국 거를 들었을 때 너무 신선했어. 겨울왕국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라푼젤을 보고 그 점이 너무 좋았고 그걸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 그거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들을 잘 들어야 되지만 굳이 자기의 이사를 그걸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부모님에게는 애를 너무 억누르지 말아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가르치는 거라서. 너무 가르치는 거, 너무 이렇게 지적하는 거라서. 어머니들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서 아버지나. 요즘 부모님들이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이 잘못된 거 가서 싸대. 좀 풀어주나? 좀 풀어준 아무래도 주변에 육아하는 사람 아는 게 한 명? 지금 우리 나이 저는 요즘 부모님들 오히려 그냥 자식들 많이 챙겨준다고 봐요. 오히려 풀어준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 뭐? 많이 신경 쓴다고. 많이 신경 써준다고? 그러니까 자식의 선택권을 존중하던가 그런 거 많다고 봐요. 좀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 일단 좀 전통적인 디즈니 사상을 부정하고 있다고 그런. 그리고 어린이들 보는 매체에서 이런 걸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당연시 하는 거가 좋다고 봐요. 말하는 것처럼. 근데 좀 애들이 그걸 보고 난 좀 삐뚤어진 생각을 잠깐 했던 게 애들이 그걸 보고 에이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돼. 근데 또 그런 것도 말하죠. 무한에서 나오지만 아버지 말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속 말도 중요하단다. 내 마음속 말이 중요하니까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한 10시에 나가지 말렴. 안 돼. 10시에 나가야 돼. 저 밤 밖에는 뭔가 있을 거야. 잠잘 때마다 밤에 밤밤끼리 자기를 부른다고. 모아나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온다. 슬슬 모아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는 모아나 너무 재밌게 봐서 계속 저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모아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2번 봤어요. 자막이랑 한번. 자막이랑 어느 게 더 좋았어? 저는 자막이 훨씬 좋았어요. 자막이? 저는 모아나의 노래는 한국어. 그리고 스토리에도 한국어. 대신에 이렇게 입맞춤이라던가 입싱크라던가 아니면은 그 모아나의 노래를 뺀 나머지 노래 부분은 자막 버전이 좋았어요. 왜냐면 좀 개 부분도 좋았는데 나는. 뭐? 개 나오는 거 개. 꽃게. 꽃게. 어에이 개. 어에이 개. 한국판에서. 그리고 그 뭐지? 항해의 노래? 그것도 괜찮았어. 그 뭐냐 이렇게 선조들 나와가지고 하는 그 노래. 나는 선조들의 노래는 좀 둘이 비슷비슷한데 걔 노래는 나는 그 샤이니 하는 그 어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감을 못 살린 것 같아. 일단 반짝임으로. 근데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소감이긴 한데 제가 겨울왕국 이후에 모든 라푼젤을 빼고 디즈니 극장판들을 더빙이랑 자막을 봤는데 물론 더빙 퀄이 좋아요. 더빙 퀄이 좋은데 이제까지 디즈니 극장판 애니메이션 중에서 점수로 치자면 좀 낮은 편이 아닐까. 입싱크가 모아나의 경우에는 너무 안 맞아. 좀 그 노래 파트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 그냥 보통 대화에서도 입싱크가 조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 캐릭터가 입이 좀 큰 탓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픽이 입이 커가지고 입 모양이 그 영어 발음 기준으로 이렇게 잘 돼 있다 보니까 한국어 발음에는 입 모양이 조금 많이 안 맞는 것 같아. 저희가 방금 보고 왔는데 지금 어떤 부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쏘님은 굉장히 스토리의 이해가 되게 쉽게 더빙이 됐다고 했는데 저는 자막이랑 더빙이랑 다르게
좀 해석 자체가 다를 수 있게 더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감도 없잖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또 더빙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을 신경 썼구나 하고 새로 깨달은 것도 있었거든. 음. 근데 너무 다르게 해석되게 더빙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극장판 더빙 치면 점수를 좀 가장 낮게 치고 싶다. 근데 더빙코는 괜찮아요. 일단 제 감상을 좀 요약해서 말을 하면은 그 더빙판은요 주토피아의 마이너판을 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봐서 그런지 더빙판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더빙을 한 걸로 스토리를 이해했을 때는 이게 주토피아를 인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차별 부분을 조금 빼고 성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희망, 그러니까 anyone can be anything. 근데 결국 마을로 돌아가잖아. 아니 마을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마을 돌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자기 민족을 다시 이렇게 항해로 이끌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 그게 너무 트라우마잖아. 자면서 이렇게 계속 악몽으로 꾼다고. 근데 나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뭐지? 엄마 아빠 결과가 너무 결과가 좋아야 그 꿈을 밀어준다는 거잖아.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나쁘더라도 밀어줘야 하는데. 자기 거기서 결과까지 실패하면 어떡해? 그건 맞긴 한데.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라서 마지막 부분은. 근데 그거는 뭐 영웅 이야기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까지 바꾸려면 모아나라는 영웅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막판은 그 느낌이었어. 모아나를 주인공으로 한 그러니까 모아나의 히어로물, 영웅담 그리고 원주민 전설 그런 느낌을 자막판에선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거 민감하죠. 그 성차별 그런 거에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나는 되게 쉽게 불쾌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가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좀 민감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좀 둔감한 부분도 되게 많기도 하고. 근데 그 자막판에서는 딱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 그 중간에 지금 한 10분 정도 스포일러를 할 테니까 좀 민감하신 분들은 10분 뒤에 넘겨서 들어주시고요. 대충 넘어가면 되지. 대충? 이런 거 한번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서. 그 중간에 마우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잃어버린 전설의 무기를 이렇게 다시 찾거든요. 다시 찾는다고 해야 하나 그걸? 일단 다시 찾는데 그때 드디어 다시 만났구나라는 영어 대사를 하는데 그게 더빙판에선 잘 번역이 됐어. 그냥 근데 자막판에서 오빠 왔다라고 그걸 번역을 한 거야. 좀 개그성 있게. 근데 그게 너무 좀 나한테는 마초스럽다고. 너무 마초스럽고 너무 한국 감성의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즐겁게 봤는데 즐거운 이야기 하죠. 그래? 근데 즐겁게 봤어도 난 이런 불편한 부분을 넘고 가야 돼. 나 다음 작품이 더 즐거워지긴 위해서는 시청자의 이런 피드백을 계속 줘야지. 뭐 이런 부분 나오면 되게 싫어하는 것 같다. 아니 안 싫어하는데 일단 즐거워. 근데 이번 거 보면서 그 주토피아에서도 느꼈지만 그 뭐지 사람하고 이별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전 주토피아에서도 상경할 때 그 열차에 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이렇게 포옹하는 거. 그때서 그냥 뭉클했는데 이 부분 자세한 장면은 설명을 하지 말자. 이거는 이거를 할머니랑의 이별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이별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건데 할머니와의 이별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나 두 번 봤을 때나 둘 다 보고 그냥 눈물이 쭈르르 흘러가지고 나중에 할머니가 한 번 더 기운 북돋아주러 오잖아. 그때도 등장부터가 너무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 할머니랑 이야기하는데도 조금 그 할머니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그 스님 같아요. 선문답하는 좀 노승 그래? 같아. 그래서 그 뭐지? 막 선문답을 하잖아 얘랑. 그럼 나는 그러라고 생각했어. 그 뭐지? 스님보다는 그러니까 자의식을 대변해주는 존재. 자의식을 대변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스스로 답은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말해줘야 돼.
내 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야기에서는 노승들이 그런 걸 많이 해줘가지고 아. 너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런 거. 그래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냥 겉으로 표현하는 거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주인공이 너무 왜안 말리지? 주인공 너무 좋아하는 거. 빨리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자기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인데 할머니한테 말하잖아. 어. 나한테 듣고 싶은 말 있니? 너무 능글맞아. 어. 할머니 캐릭터도 난 너무 좋았어. 근데 전통적인 좀 디즈니 할머니 캐릭터기도 해. 어떻게 보면. 충고를 하는 나는 디즈니의 노파 캐릭터는 마녀 캐릭터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래. 난 그런 이미지 전환도 너무 신선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난 너무 선역 이미지인데. 디즈니의 노파 중에 이때까지 착각했던 노파가 별로 없어. 아닌데? 백설공주. 항상 이렇게 뒤에서 조언해 주는. 신데렐라의 노파. 그리고 나 마녀는 항상 그거 뭐지? 노파 이미지는 변장한 거라서. 젊어지는 어. 게 본 모습이야. 그러니까 40대 여성들이 나쁜 놈들이야. 디즈니 세계관에서. 입술 빨갛고. 최근에 난 모르겠다. 난 주토피아나 아니면 최근 디즈니 작품 아니면은 디즈니의 노파는 좀 악역 이미지가 강했어서 나는 그걸 되게 좋게 봤어. 디즈니의 그런 친절한 노파 누구 있지? 생각 지금 뭔가 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넘어가죠. 생각이 안 나. 넘어가죠. 나는 그쵸. 아무튼 그렇고요. 스토리가 저희 이야기로 다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영웅물. 그냥 영웅물. 모아나라는 여자 영웅이 탄생하는 물이에요. 여자아이를 좀 강조해도 좋아. 왜냐면은 그 스토리에서 그 여자아이 취급을 하려고 해요. 마우이가 공주님 취급을 하려 그래. 그러니까 마우이라는 영웅이 있는데 이 영웅한테 부탁을 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그 모아나 스스로가 느껴가지고 스스로 이 상황을 타파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역전이 돼요. 영웅 각성 씬이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 너무 그 전투력 그런 물론 찌질하잖아. 너무 운으로 넘어가는 요소도 많고. 운으로 넘어가는 요소도 많고 조금 독선적이고 페이크도 걸 줄 몰라.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페이크를 섞어가지고 통과를 하지만 그리고 이게 좀 짤짤한 게 좋은 게 그 초반 중반에 걸쳐서 그 이렇게 캐릭터가 뛰어다니면서 무슨 모션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밧줄에 나뭇잎을 걸어서 내려간다던가 아니면은 벽을 뛰어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마우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변신하다가 독수리에서 고래로 변신하면서 물을 튀긴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여준 액션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중요한 때 한 번씩 그 액션을 하면서 얘네들이 원래 이런 액션을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어필을 해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극장 이거 한 편으로 끝내려고 이런 씬들을 다 넣었구나. 그러니까 그 씬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악당들도 하나같이 매력 있죠. 칭찬한 경우 드문데 해적 너무 좋아. 코코넛 해적에 시작해서 그거 캔서 황금 캔서. 나 그거 배랑 이렇게 코코넛 해적 나오면 그거 살 것 같아. 골드 캔서. 골드 캔서. 그건 세인트 세이야식으로 말해서 비슷하잖아. 그 자기 마지막에 걔가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간 다음에도 나오니까요. 쿠키 영상 짤막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또 악역이 테카도 너무. 근데 테카가 사람들 좀 예상을 그냥 인터넷에서 대충 보니까 몇 명 사람들은 테카를 보면서 좀 노파 이미지가 보여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상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그 부분에서는 또 노파의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긴 했구나. 근데 난 다시 봤는데 별로 노파 안 같더라고 나는. 난 조금 남성적 이미지로 생각을 했어. 근데 남성적 이미지는 생각 안 했어. 왜냐면 땅의 어머니라고 했잖아. 불과 땅의 악마라고 했잖아. 땅 자체가 어머니 이미지 아닌가 원래? 그래? 나는 그런 돼지의 신 가이아. 난 좀 그런 악마는 조금 남성 이미지라서 헤파이토스라던가. 마지막 부분은 조금 들리긴 한데
모노노케임의 생각나더라고. 그렇게 결말 스포까지 해도 괜찮은 건가? 아, 그거 모노노케임에 앞에 나온 주의를 느낌. 안 했어 오늘은. 모노노케임에 나온 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전혀 틀리니까 네타 정도는 아니에요. 맞지? 눈치 빠른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다 내용을 알아버리겠네. 스포일러주의를 너무 늦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올리면서 글에 달아놓으면 되겠다. 그냥 스포일러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저희 방송을 들을 때는 저희가 감상을 한 것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조금 많이 듣기 전에라도 그냥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PV 한 2개 정도 봤는데 돼지, 봤어? 그러니까 돼지가 마스코트일 줄 알았는데 걔 너무 아쉬워. 막 안 나오더라고. 근데 못 따라갈 만한 좀 적당한 이유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걔가 바다에 나가서 겁을 먹잖아. 근데 걔가 바다를 안 무서워해가지고 주인공을 바다로 이렇게 내세우는 역할 캐릭터를 했으면 모아나 캐릭터가 약해졌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볼 때 만족스러웠어. 근데 뜬금없이 엔딩 장면에서 걔 배를 타고 있어. 어떻게 극복을 한 거야? 맞자 말했잖아. 돌아왔잖아. 성공했어. 성공하면 다 인정해주는 법이야. 성공 맞는지. 갔다가 멀쩡했네. 같이 죽을 뻔했는데 여기 멀쩡한 게 왔네. 가도 되나 보다. 돼지해지는. 그래도 뭐 닭보다 똑똑하니까. 닭이 나오는데요. 닭이 개그 포인트예요. 되게 씬스틸러고 되게 귀여워. 근데 닭은 너무 도전적이야. 캐릭터 전체적으로. 좀 영화에서 치킨을 겁쟁이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난 소스로 너무 활용을 해가지고 더빙판을 보는 데는 그 부분은 되게 불편했어. 너무 클래식한 소스야. 이런 역할을 해주겠지 했는데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하고 끝났어 걔는. 눈빛부터가 딱 그냥 애 생긴 거랑 눈 돌아가는 걸 보면은 걔는 무슨 역할이나 하고 딱 나와요. 나는 좀 반지의 제왕의 골룸 느낌 받았어 걔는. 골룸보다 돈데. 모든 애들은 그런 존재의 이유가 있다 하면서 간달프의 목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 되게 닭도 좀 괜찮았고요. 마스코트 캐릭터로 밀기에는 그래 돼지가 훨씬 더 귀여운데 팔릴 것 같은데. 인형이 인형이 팔릴 것 같은데 좀 아쉬워.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캐릭터. 근데 초반 중반 넘어가서는 별로 없는데 그 마을에서 막 리액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전통춤? 모아나가 막 중간중간에 화내는 거나 돼지한테 좀 당황하는 거나 그런 리액션들이 좀 과거에 극장판에서 나왔던 리액션들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았는데 그냥 좀 이렇게 겹쳐 보였어요. 좀 좀 클리셰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예전의 디즈니들은 긴 머리는 미의 상징이야. 모아나 예쁘잖아. 아니 긴 머리는 미의 상징인데 모아나랑 라푼젤은 긴 머리가 이쁘긴 한데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하고 중간중간 그거를 개그 포인트로서 보여줘.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나와서 머리가 돌아가거나 그런 거 있잖아. 마을에서 나와서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머리가 완전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마을에서 나왔었잖아. 마을에서 나와서 마을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머리카락을 그냥 미의 요소로만 취급 안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우이 설명 안 했는데 마우이 캐릭터 솔직히 좀 비호감이었는데 데미가 너무 뭐였지? 입체적인 캐릭터였고 변신술사 생각보다 귀여워요. 그거 소개를 하고 싶은데 변신술사 바람과 바다의 신 남자들의 영 아니 모든 사람들의 영웅 난 남자와 여자의 영웅이라고.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You welcome이라는 단어가 그냥 마우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You welcome이라는 단어가 마우이가 이렇게 처음 등장해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You welcome을 많이 쓰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럼 왠지 제목도 You welcome일 것 같아. 맞아. You welcome 걔 속으로는 You welcome 하지 않을 거야. 속으로는 You welcome 하지 않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마우이의 캐릭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You welcome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아나의 노래 파트만 더빙판에서 마음에 들었다고 한 게 그걸 너무 인상 깊게 봤어. You welcome을. 그래서 이걸로 캐릭터 설명이 끝났다 이 느낌이야.
노래하면 토하는 애가 노래로 자기 어필을 하고 있어. 노래하면 토한다 바로 노래했잖아 거기서도. 맞아. 노래하니까 또 그 커플송이 없어. 그러네. 커플송이 없고 가족송이 있어. 엄마, 아빠, 모아나가 같이 부르는 할머니랑도. 할머니랑도 해서 이렇게 같이 부르는 소리 있고 커플송 없는 것도 되게 독특했고 일단 마우이 설명을 더 해야 돼. 일단 저희가 그럴지도 모르는데 원래 이렇게 파트너끼리 나오면 좀 커플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좀 케미가 적은 것 같아요. 전 전혀 못 느꼈던데. 저도 좀 저는 약간 음란마귀가 많이 껴있고 막 그런 타입이라서 그 노멀이든 남남이든 여여든 이렇게 주토피아에서는 엔딩에 대놓고 말하잖아. 걔네들은 사귀고 이렇게 그 특히 남녀 주인공이 나오면은 둘이 어떻게든 연애 방향으로 엮어보려는 뉘앙스를 넣는 느낌이 있는데 모아나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나이살도 10배 차이 나 100배? 1000살이랑 10살이면은 100배 100배 차이 1000살 차이 1000살 먹은 게 그 정도 정신 수준이라니. 그리고 마우이는 조금 그 동생이자 스승 그런 느낌이라서 좀 땡깡 부리는 동생인데 애정 옆입증 너무 심해서. 너무 막 그거 말해도 되나? 좀 불쌍한 캐릭터긴 해요. 그 정도는 캐릭터성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설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변신술사라서 능력은 일단 변신이고요. 자기 이 아이템. 변신 액션이 되게 화려해. 그치? 맞아. 되게 그 중반에도 나오고 초반에도 나오는데요. 다양한 동물, 곤충으로 변신을 하면서 이렇게 미션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변신을 너무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는 게 그 변신이 이렇게 멈춰서 변신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도중에 계속 변신을 해. 그래서 그게 액션이 눈이 어지럽지는 않은데 되게 무협 보는 느낌? 난 그것도 좋았어. 그 뭐지? 그렇게 강력한 캐릭터잖아. 솔직히 그 갈고리 얻기 전까지만 해도 힘은 세잖아. 그리고 주인공 자체가 바다의 선택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까지 말려도 되지. 바다의 선택을 받았잖아. 근데 그 서로의 그 파트너끼리 관계가 돈독해지기 전까지 서로 도움을 안 줘. 바다도 도움을 안 주고. 맞아. 되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마우이랑 바다가 그리고 마우이조차 제압을 하는 바다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바다가 가끔씩 짜잘한 도움은 주는데 큰 도움을 잘 안 줘요. 그냥 모아나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에선 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는 네 스스로의 의지로 해, 네 실력으로 해 그런 느낌이야. 그 중간에 마우이 대사 중에서도 그게 있어요. 바다는 널 도와주지 않아. 네가 스스로 해. 바다 미치광이라고. 오줌 먹는 애라고. 오줌 먹는 애. 그래서 되게 그렇고요. 일단 그 모아나가 살고 있던 동네나 그런 게 섬 사람들이 좀 농업을 하는 쪽의 민족이에요. 아니 그 섬 자체에서 그냥 섬에서만 사는 사람이라서 자업자들이라나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급자족. 자급자족 하는 부족이라서 그 문명이 조금 덜 발달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항해 기술이나 배 제작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작초반에 모아나가 되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섬 안의 모든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요. 조언을 해준다던가 문제에 나서서 해결을 해준다던가 하는데 그래 이거 썩은 거 베어내고 다른 데 심어야 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정도라서 우미나 정책을 쓴 거야. 근데 세습해도 아무도 댓글 안 걸고. 그래서 추장에게 내려오는 모든 지혜를 이어받은 모아나조차 항해 지식이 없어. 그게 작 중반까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항해 지식이 전혀 없고요. 그냥 줄을 당긴다. 닻이 올라간다. 바람이 불면은 앞으로 나간다. 그 정도야. 그래서 중간에 닷도 잘못 올려서 그 배가 뒤로 가는 장면도 있어. 그리고 마우이는 이거랑 반대로 1000년 동안 배를 안 탔는데도 기억하고 바다와 바람의 신이라서 그런지 배를 굉장히 잘 몰아요. 바다가 되게 중요한 중요한 이동 장소인데 그 모험에서 안내자 역할인 모아나가 항해 기술이 없다는 것도 좀
되게 좀 많이 신선했어요. 바다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지? 되게 자연스럽게 난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줘요.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럼 바다 뭔 생각으로 주인공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네. 배 모는 기술도 없는 애들을. 그니까 근데 재밌게 봤어요. 모르겠어. 그 저주를 받아가 테카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모든 섬이 황폐화됐잖아. 인간이 살아남은 섬이 그 섬밖에 없을지도 몰라. 게다가 얼굴이 좀 닮았어. 얼굴이 좀 닮았어. 그 말을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나는 그거는 좀 그 민족의 그 외형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랑 안 닮았잖아. 엄마랑 닮은 것 같아. 나는 엄마보단 좀 할머니랑 많이 닮은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엄마랑 안 닮았다고 하니까 그 디즈니 작품 안갑게 그 보통 전통적인 사상에 의하면은 남아에게는 넌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여아에게는 너는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이런 말을 해주는데 아빠랑 많이 닮았다고. 모아나에게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빠를 많이 닮아서 넌 아빠랑 똑같아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아나의 의견을 가장 반대하는 존재죠. 근데 욕할 수가 없어요. 보면 욕할 수가 없어요. 그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겨울왕국으로 따지자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너 장갑개라고. 근데 겨울왕국에서는 솔직히 욕할 수 있잖아, 걔네. 걔네 욕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겪어서 그런지 이유를 부여해줬어. 그래서 욕할 수가 없어요. 바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좀 정당한 이유도 나오고요. 이게 저는 처음 이렇게 너무 못 나가게 하니까 좀 겨울왕국 때 부모님 생각난다. 너무 고식적인 부모님 그런 느낌 났더라고. 그리고 그 지배계층으로서 그 피지배계층의 우민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쁜 추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정당한 이유였어. 너무 백성을 사랑하는 추장이었어. 치프. 너무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간 게 좀 괜찮았어요. 어머니 비중이 작은 게 좀 인상적이기도 해. 맞으면 어쨌든 그냥 딸 의견을 지지해주기도 하잖아. 출발하기 전에는 좀 지지를 해주는데 할머니 비중이 너무 크긴 했지. 어머니 역할을 할머니가 가져간 것 같아. 나는. 할머니니까 또 슬퍼지네. 할머니 몰란다. 눈물 막 그런 할머니라고 나오면 효도하세요. 진짜 그냥 괜찮은 탐험물 영웅물이고요. 이상 스포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탐험물에 더해서 그 미소진이 페미니즘적으로도 조금은 괜찮은 영화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상의 변경이나 이런 사상의 변경을 어릴 때 교육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시청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되게 그 모험물로서가 아니라 난 그쪽으로서 되게 추천을 하고 모험물로서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나쁜 생각 안 가지면 나쁘게 볼 내용은 아니니까. 완전 삐뚤어진 자세로 이렇게 보면은. 너 삐뚤어진 자세로 봤잖아.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 물리적인 자세가? 물리적인 자세가.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보는 내내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와가지고. 삐뚤어져서 안 돼. 그건 뭐 신체적인 질병의 이유로 그런 건데. 육체와 건강이나 정신도 건강한 거라고. 뭐야 그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정신, 바디랑 마인드는 다른 거라고. 바다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반짝반짝거려요. 특히 이렇게 수족관 처음 나올 때도 예쁘고 그때 노래도 같이 나오는데 좀 몽환적이에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뭐지? LED 반짝거림 같은 거를 되게 이쁘게 표현해놨어요. 그런 그 신비현상, 신비현상을 되게 이쁘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 너의 이름이랑은 다른 영상미고요. 영상미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영상미는 완전히 다른 영상미고요. 그런 영상미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영화예요.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걸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해적이 되고 싶을 것 같아. 원피스를 찾으러 나가고 싶을 것 같아. 그게 너무 이렇게 바다에 대한 모험심을 자극하도록 너무 이쁘게 그려놨어. 바다 위험해요. 바다 나가실 땐 조심하시고요. 조그만한 배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뭐 저번에 그 편의점 이야기 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다들 적당히 적당히 모험해야 돼? 아니
그러면 창님한테는 그건 해당이 아니고 적당히 모험하라고 아주 그냥 진짜 짜증나네. 뭐 안전을 챙기겠지만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 좋았던 딱히 이렇게 딱 집어서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딱 집어서 좋았던 부분요. 먼저 이야기하세요. 나 먼저? 응. 나 먼저 이야기해야 돼? 난 유웰컴. You're welcome. 유웰컴 그게 너무 이렇게 그 자신만만한 마우이의 그 모험이랑 마음이랑 그리고 그 육체적인 능력이랑 그런 걸 너무 잘 표현해줬어. 그거 그냥 유웰컴 하나만 이렇게 딱 떼어서 봐도 그게 애니메이션 완성된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아. 유웰컴이. 저는 솔직히 전 좋아하면서도 좀 안 좋았던 부분인데 그 자기 촌장으로서 역할이랑 이제 모험 떠나고 싶은 역할에 대해서 그 돌 앞에서 계속 고민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바위에 서서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그 왔다 갔다. 참 그래서 돌을 좋아하는 올릴까 하다가 바다로 다시 뛰어가는 장면. 난 일부러 그거 말할까봐 그 할머니 장면 말할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할머니 장면은 정말 좋으니까요. 그 부분만 보고 극장을 나오셔도 돼요. 기왕이면 유웰컴까지 들으시고요. 근데 동시에 저는 촌장이 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지막 결국은. 결국 나는 그걸 좀 다르게 본 게 일단 그 중요한 스포일러는 아니고 그 애가 모험을 다 하고 마을로 돌아가서 원래 작품 시작부터 촌장 후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완전 촌장으로 내정이 된 애예요. 근데 그 작품 종반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촌장 자리를 좀 이어받은 것처럼 나오죠. 이어받은 것처럼 그 복장을 아주 화려하게 입으니까 화려하게 입고 그 원래는 그 섬 안에서만 살고 있던 민족인데 섬 안에 봉인된 커다란 배랑 자기가 배운 항해 기술을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부족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항해를 떠나요. 근데 그거를 나는 돌아와서 추장이 됐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고 주인공은 아무리 봐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때문에 그냥 촌장이 되는 건데 자기는 그냥 탐험을 하고 싶은 건데 좀 타협을 본 느낌이야 마지막에. 아니야. 난 그렇게 느껴. 이건 아니야라고 한 게 내가 잘못됐다. 이거는 다른 생각이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본 게요. 모아나의 그런 행동이 그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봤어. 내가 이렇게 즐거웠으니까 이 바다 밖이 안전하다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우리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 부족의 미래를 열어준 것 같아. 걔는 처음부터 그 촌장이를 고민하던 것도 자기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 부족에 대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 그 처음에 바다로 나가고 싶었던 것도 나는 모아나가 그러니까 좀 탐험을 하고 싶었다기보다 좀 덜 철들어서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잖아. 아니, 난 처음부터 그런 느낌 안 났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물고기 안 잡힌다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난 그때부터 얘가 부족을 생각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나가고 싶은 게 자기가 탐험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일단 마을을 살리고 싶고 마을에서 지금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거를 그 아버지의 고지식한 방법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말을 하잖아. 너희 방식대로 잘 처리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쁜 게 아니고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 건데 그러니까 모아나가 철들기 전에 그냥 바다를 좋아했어. 근데 철들면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노래도 막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물고기 안 잡혀서 여기가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 그리고 결국은 섬을 살리기 위해서 마우이를 찾아가잖아. 그 부분에서 개인적인 욕망이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난 이제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이런 민족이나 솔직히 지금 지구를 구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모든 생명을 구한 거잖아.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욕심을 부려도 될지 않을까. 마지막에 좀 그런 생각했어. 그러니까 난 민족 같은 걸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끌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나? 너무 다르게 본 것 같아. 나는 처음 나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봐. 움직인 것 자체가 아이가 그 뭐지?
그 자기 부족의 앞길을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 왕의 제목. 왕의 제목이라서 걔가 움직이는 모든 이유는 자기 가족이고 자기 부족이야. 그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던 게 중간에 그- 테카 테카한테 저도 테카비 돌아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자기 섬을 돌아가는 거 말고. 자기 섬을 사랑하고 그럼 가사 나오긴 하는데. 아니 어. 마오이를 만난 다음에 마오이한테 항해 기술을 어. 항해 기술 안 가르쳐 준다고 마오이가 땡깡 부릴 때 마취침 쏴가지고 이렇게 기절시켜 버리잖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 모아나가 잠깐 잠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가족 잠깐 잠든 사이에 그 자기네 섬이 멸망하는 꿈을 꿔. 그러니까 그치. 얘가 지금 그 움직이는 이유가 자기가 바다로 나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처음 나오는 거부터, 그러니까 그 바다로 나오는 거부터 사심이 아니라 완전 부족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는데 그 의무감을 빼면은 모아나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그 만남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갔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약간 불편했어. 그러니까 나는 좀 그게 왜냐하면 모아나가 스스로 촌장을 선택한 거 아닌 것 같아서 보면서 내내 나는 그 느낌 좀 났어. 그러니까 촌장을 되면서도 계속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에서 춤추는 할머니를 보고 이런 어릴 때 꿈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돌 올린다는 선택을 한 게 주변인들한테 좀 아버지한테 떠밀려져서 선택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작품에 내내 나오는데 모아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 나 뭐지 더빙에서 그 말 나올 때마다 너무 열받았어. 모아나는 선택받은 자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전통적인 왕자의 역할을 기사 왕자의 역할을 모험을 하고 모험에서 큰 공적을 세우고 그 모험을 스스로 해결한 공로로 고향에 와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여성 캐릭터에게 자연스럽게 부여해준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전통적인 동화에서도 왕자가 모험을 떠나서 용을 무찌르고 악을 무찌르고 고향에 돌아와서 왕이 되어서 뭐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거를 공주로 옮겨놨다고 생각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갔어. 그대로 가져간데 성별 반전을 시킨 거야. 그 부분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너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그냥 변형된 헤라클라스 말고는 더 안 돼. 나는 마오이 몸에 있는 문신의 그림체도 그렇고 딱 그거라고 생각해. 그래? 변형된 헤라클레스야.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네. 나는 여기서 좀 더 약간 더 바란 거고 너는 여기서 변형된 거에서 나는 거기서 모아나가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으면 모아나의 캐릭터를 해쳤을 거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모아나는 왕이니까. 애들을 보는 거니까. 애들의 꿈을 살려야지. 왕이라기보다 추장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대단한 사람의 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것도 아니잖아. 보는 애들은. 뭐 각자 선택받은 운명이 있고 그런 거지만. 모르겠어. 나는 그런 조금 아이들의 이렇게 두근두근 거림을 자극하려면 자유라는 이렇게 완전 그 퀘스트를 완전 해결했을 때 자유라는 추상적인 보상보다 자유라는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해야 하는 추상적인 보상보다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돌아와서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바다로 끌고 나갔어. 나 그게 너무 큰 퀘스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섬의 여왕 캐릭터야. 생각이 조금 다르네. 그래서 만약에 모아나가 창님 말대로 이렇게 모험을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지금까지의 여정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고 고향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모험가의 길을 걷잖아. 그러면 난 그건 어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마지막에 마우이가 다시 보겠다고 했거든. 다시 보자고. 모험가로서 다시 보자는. 아니 좀 그런 느낌 뉘앙스가 났어. 굳이 모험가가 아니라도. 근데 그렇게 부족을 챙기면 친구를 못 볼 텐데. 부족이 친구지. 그런 마우이는 새로 사귄 뭐라 그러지? 하수인이지. 10만 원짜리 생물. 위대한 공사. 마우이. 근데 정말 재밌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지금 방송 보실 때 걸려 있으면 한 번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요일이니까 안 내렸을 것 같아. 요즘 애니메이션이 강세네. 너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아나.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중적 1, 2위잖아. 아 그래? 응. 모아나가 2위라고? 응.
의외인데 모아나는 조금 나는 한국인들이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거든. 아무래도 디즈니니까. 디즈니는 뭐 걸려 있으면 디즈니니까? 부모님들 같이 가서 보니까 아, 최소 그 100만 원 최소 100만 원 찍지 않을까? 마오이 이름도 그렇고 좀 마오리 부족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제스처나 이렇게 뭐지 노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인들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나 싶었는데 그 너의 이름은 반대적으로 너무 한국인 감성이잖아. 보면서 이건 좀 드라마스럽긴 해. 너무 드라마스러워. 근데 재밌게 봤어요, 둘 다. 둘 다 보세요. 저는 뭐 하나만 보세요. 너의 이름은 페미니즘적으로 보면 약간 불쾌할 요소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보세요. 둘 다 보세요. 재밌으면 그만이죠. 재밌으면 응? 그만이야. 안 돼. 재미를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서는 안 돼. 그 신카이 마코토를 사랑하시는 분은 너의 이름을 보고 그런 부분의 피드백을 신카이 마코토에게 해주세요. 그게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를 수도 있지. 아니 다 그런 거 보는 게 다르고 즐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걸 희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몰라. 아니야 신카이 마코토는 그걸 직접적 말했어. 이거는 성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어.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해. 피드백으로. 그러니까 나는 디즈니의 행보를 다시 말하게 되는데 디즈니가 그런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전체 생각해. 관람가하고 RCB랑 다른다고 생각해. RCB야? 어. 그래도 좀 대중적이 되려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그 정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덕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비판은 다른 그럼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에 너무- 우익적 요소가 나왔는데 그 작품을 계속 즐기고 싶으면 그 부분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부분이 불편하니까 개선해달라는 피드백을 창작자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래야 창작자도 조금 더 나은 창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열이 아니라 피드백의 의미로서. 그래서 그거 반영하든 말든 그거는 창작자의 자유지. 의무가 아니라. 그치. 어. 오늘은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는 거야? 더 이야기할 거 있어? 무한하에서 좋았던 거? 했잖아. 응. 여기 그냥 대본은 끝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아까부터 계속 끝내려고 안 달래다가 이제 기회다 하고 끝내는 것 같아서. 카드 해야 돼. 아 카드 저희 애니메이션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언젠간 게임 이야기도 할 거고요. 게임 해야 돼요 이제. 게임 해야 돼요. 게임하러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